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 깊은 산속에 할멈이 혼자 살았어. 할아범은 가난을 벗어보려 고생만 하다 일찍 죽었어. 그래서 할멈에겐 콩알 만한 자식도 팥알 만한 손자도 없었지. 어느 봄날이었어. 할멈은 땀을 뻘뻘 흘리며 팥밭을 매다가 괭이자루를 붙잡고 넋두리를 늘어놓았지.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이 긴 이랑을 언제 다 매노? 그때였어. 팥밭 옆 산골짜기에서 집채 많은 호랑이가 뛰어나왔어. 널 잡아먹겠다. 아이고! 할멈은 너무도 놀라 간이 콩알만해져서 발발 떨었어. 그러자 호랑이가 말했어. 너하고 나하고 누가 먼저 팥밭을 매는지 내기해서 이긴 쪽이 진 쪽을 잡아먹기로 하자. 어때? 그래, 그러자. 할멈은 잡아먹힐 것이 뻔해 내기를 하자는 호랑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 할멈은 새 호미를 내다가 오른편 이랑을 후닥닥 내기 시작했어. 호랑이는 손이 없으니 내가 이길지도 몰라. 할멈은 속으로 생각했지. 호랑이는 왼편 이랑에 들어서자마자 네 발을 번개처럼 움직였어. 팥.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는 긴 이랑의 풀을 말끔히 뽑아냈지. 내가 이겼으니 널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벌건 혀를 내보이며 말했어. 호랑아, 내가 할아범도 없이 혼자 살다 팥죽 한 그릇 써먹지도 못하고 죽으면 너무 불쌍하지 않니? 할멈의 쭈글쭈글한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들어주다간 난 굶어 죽고 말걸. 호랑이는 큰 눈을 울멍울멍 뜨며 말했어. 그러자 할멈은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빌며 통사정을 했어. 팥농사를 다 지어 동짓날 팥죽이라도 써먹은 다음 날 잡아먹는 것이 어떻겠니? 제발 부탁이야. 그러지 그럼. 호랑이는 선선히 대답한 뒤 팥밭 옆 산골짜기로 사라졌어. 올망졸망 팥꽃이 지자 오롱조롱 팥꽃트리가 달렸어. 가을이 깊자 잘 익은 팥알은 딱딱 소리를 내며 둥그러져 나갔어. 할멈은 단단하게 여문 붉은 팥을 걷어 자루에 담았지. 날이 가고 달이 가서 마침내 봄짓날이 되었어. 할멈은 팥죽을 한솥 쑤어 한 그릇 퍼담아 방으로 들고 들어갔어. 아이고, 이 팥죽이 마지막 팥죽이 되겠구나. 팥죽을 한술 뜨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숟가락질을 할 수 없었지. 할멈은 마침내 크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 그때 어디선가 파리 한 마리가 웅웅 날아와 물었지. 할멈, 어째서 우는 거야? 이 팥죽 한 그릇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단다. 할멈이 훌쩍이며 대답했어. 팥죽 한
한 그릇 주면 내가 안 잡아먹게 해줄게. 할멈이 퍼준 팥죽 한 그릇을 다 먹고 파리는 천장 석가래 뒤에 딱 붙어 몸을 숨겼어. 할멈은 파리의 말에도 그치지 않고 엉엉 울었어. 웅웅 파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거든. 할멈이 우는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달걀 한 개가 도골도골 굴러왔어. 할멈, 어째서 우는 거야? 이 팥죽 한 그릇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단다. 할멈이 훌쩍이며 대답했지.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안 잡아먹게 해줄게. 할멈이 퍼준 팥죽 한 그릇을 다 먹고 달걀은 부엌 아궁이로 가서 몸을 숨겼어. 할멈은 달걀의 말에도 그치지 않고 엉엉 울었어. 도골도골 달걀이 도와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거든. 할멈이 우는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더블덩더블덩 기어왔어. 할멈, 어째서 우는 거야? 이 팥죽 한 그릇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단다. 할멈이 훌쩍이며 대답했지.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안 잡아먹게 해줄게. 할멈이 퍼준 팥죽 한 그릇을 다 먹고 개는 물동이 뒤로 가서 몸을 숨겼어. 할멈은 개의 말에도 그치지 않고 엉엉 울었어. 더블덩 개가 도와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거든. 할멈이 우는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멍석 하나가 덥석덥석 걸어왔어. 할멈, 어째서 우는 거야? 이 팥죽 한 그릇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단다. 할멈이 훌쩍이며 대답했지.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안 잡아먹게 해줄게. 할멈이 퍼준 팥죽 한 그릇을 다 먹고 멍석은 마당 복판에 넙죽 누웠어. 할멈은 멍석의 말에도 그치지 않고 엉엉 울었어. 덥석덥석 멍석이 도와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거든. 할멈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할아범이 쓰던 지게가 어디선가 꺼들꺼들 걸어왔어. 할멈, 어째서 우는 거야? 이 팥죽 한 그릇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단다. 할멈이 훌쩍이며 대답했지.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안 잡아먹게 해줄게. 할멈이 퍼준 팥죽 한 그릇을 다 먹고 지게는 헛간 구석으로 가서 몸을 숨겼어. 마당에 산그늘이 내려앉더니 해가 서산으로 꼴딱 넘어갔어. 새까만 먹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사방이 깜깜해졌지. 그때 가까이서 호랑이 소리가 들려왔어. 할멈, 팥죽은 잘 쏘아 먹었겠지. 아이고, 고소한 냄새.
배가 등가죽에 찰썩 달라붙기 전에 할멈을 잡아먹어야겠어. 호랑이는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지. 아이고 어머니,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할멈은 두 눈을 질끈 감았어. 바로 그때였어. 석가래 뒤에 딱 붙어있던 파리가 웅 날아와 날개로 호롱불을 휙 꺼버렸어. 그러자 할멈의 집은 빛 한 점 없이 어두워졌어. 어이쿠, 어두워라. 할멈, 불을 켜야 잡아먹지. 호랑이는 어둠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며 소리쳤어. 아궁이에 불씨가 있을 테니 가보렴. 할멈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화들화들 떨며 대답했어. 호랑이는 아궁이에 머리를 디밀고 후후 불었지. 때마침 아궁이 잿불 속에 숨어있던 달걀이 튀어나와 호랑이의 한쪽 눈을 호되게 딱 때렸어. 어이쿠, 뜨거워. 내 눈알. 호랑이는 물동이로 가서 눈에 물을 끼얹으려 했지. 그러자 물동이 뒤에 숨어있던 개가 기어나와 커다란 집게발로 다른 쪽 눈을 쿡 찔렀어. 어이쿠, 아야. 호랑이 죽네. 호랑이는 두 눈을 잃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마당으로 뛰어나가 대굴대굴 굴렀어. 호랑이 이놈아, 네가 오길 기다렸다. 마당에 넙죽 누워있던 멍석이 펄펄 뛰는 호랑이를 둘둘 말며 소리쳤어. 아이고, 숨 막자.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그러자 헛간 구석에 서있던 할아범의 지게가 꺼들꺼들 달려나와 호랑이가 든 멍석을 쥐고 강을 향해 달렸어. 차. 퉁덩! 호랑이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 호랑이 밥 신세를 면한 할멈은 그 뒤 오래오래 잘 살았다지. 호랑이 뱃속 구경. 호랑이도 담배 때 물던 까마득히 먼 옛날이야.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는데 걸을 때마다 산만한 공둥짝이 실룩살룩, 뱃살이 출렁출렁. 입을 쩍 벌려 하품이라도 할라치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놈 참 세상을 다 삼켜도 시원찮을 만큼 크네. 그러니 호랑이 그림자만 비춰도 산속 짐승들 도망가느라 야단 법석이야. 호랑이 침 삼키는 소리에 토끼가 어서 내빼자 펄짝펄짝. 호랑이 입맛 다시는 소리에 노루가 걸음아 날 살려라 풀떡풀떡. 어디 땅에 있는 짐승뿐이겠어?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온갖 새들도 호랑이 무서워 푸드덕푸드덕. 하늘로 도망가기 바쁘다 바빠. 그런데 저기 겁없는 사람 좀 봐. 큰 가마니 걸머지고 고갯길을 잘도 넘어오네.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세 고개 넘고. 입 벌리고 기다리는 호랑이 좋아서 흥흥.
콧바람이 절로 나오는 줄 모르고 콧노래를 다 하네. 소금 사려 소금 사려 혁기도 노루도 소금주랴 소금 사려 꾀꼬리도 소쩍새도 소금주랴. 에구대구 소금장수 불쌍해라. 곧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줄은 까마득히 모르네. 소금장수 한 걸음에 호랑이 슬금슬금. 소금장수 두 걸음에 호랑이 귀염귀염. 소금장수 세 걸음에 호랑이 펄쩍. 에구머니, 소금장수 그제야 호랑이 달려드는 걸 보았는데 그럼 뭐해? 도망가는 신용도 못하고 호랑이한테 먹혀버렸는걸. 그런데 호랑이는 소금장수만으로는 배가 차지 않나 봐. 소금장수가 넘어온 고갯길에 또 입을 벌리고 앉아있네. 설마 소금장수가 또 올까 싶은데 저런! 또 누가 온다 와! 큰 단지 짊어지고 고갯길을 잘도 넘어오네.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세 고개 넘고 호랑이 꼴깍 침 삼키는 줄도 모르고 흥얼흥얼 노래를 하네. 기름 있네 기름 있어 이 기름 한 종지면 두더지굴 불 밝히고 이 기름 두 종지면 토끼굴 불 밝히고 이 기름 세 종지면 호랑이 굴도 흔하다네. 에구 기름장수 불쌍해라. 곧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줄은 까마득히 모르네. 기름장수 한 걸음에 호랑이 움찔움찔. 기름장수 두 걸음에 호랑이 고물고물. 기름장수 세 걸음에 호랑이 펄쩍. 아이고 기름장수 호랑이를 보긴 보았는데 이미 늦었지 뭐야. 소금장수 그랬듯 기름장수도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먹혀버렸는걸. 호랑이 입으로 쏙 빨려 들어간 기름장수 대굴대굴 굴러 쿵 아래로 떨어졌어. 어이쿠 캄캄해라. 어디 불이나 밝히고 보자. 기름장수는 등잔에다 기름을 부어 호랑이 뱃속에 불을 켰지. 그 속이 어찌나 넓은지 그동안 잡아먹힌 온갖 짐승들이 뛰어다녔어. 개 누구 없소? 기름장수가 소리쳤더니 저쪽에서 누군가 툭 튀어나왔어. 호랑이 뱃속에 먼저 들어온 소금장수였지. 나는 소금장수인데 당신은 누구요? 나는 기름장수라오. 만나서 참 반갑소. 소금장수, 기름장수 서로 인사하고 보니 거참 웃음네. 깜깜한 호랑이 뱃속에서 잘 만났다고 좋아하는 꼴이 말이야.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나갈 길을 찾아봤어. 호랑이 뱃속은 이리 가면 구부렁구부렁, 저리 가면 고불탕고불탕. 아무리 헤집고 다녀도 나갈 길이 보이질 않네. 기름장수는 배가 고프다며 주저앉고 말았어. 아이고, 호랑이 뱃속에서 나가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어. 소금장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하나 꺼내더니 이러네. 눈앞에 보이는 게 모두 고기 덩어리인데 뭐가 걱정이요? 그러더니 칼로 호랑이 뱃속 살점을 뚝 떼어내지 뭐야. 호랑이 뱃속에서 호랑이 고기를 구워 먹을 참이었지. 소금까지 살살 쳐서 말이야. 소금장수, 기름장수 입맛 쩍쩍 다실 때 늘어지게 자고 있던 호랑이가 번쩍 눈을 떴어. 아무리 기운 센 호랑이라도 제 뱃속 도려내는 걸 참을 수 있겠어? 얼마나 아픈지 호랑이는 울음이 절로 나왔어. 호랑이는 펄쩍펄쩍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안 되니까 떼굴떼굴 굴렀지. 그 바람에 호랑이 뱃속도 뒤죽박죽이 되었어. 소금장수, 기름장수 뒤로 벌러덩 넘어진 건 일도 아니야. 불 밝힌 등잔불이 홀딱 엎어지는 바람에 호랑이 뱃속이 타들어가네. 게다가 소금 가마니마저 엎어져 소금이 쏟아지고 말았어. 타들어가는 살에 소금을 뿌린 셈이니 호랑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호랑이가 온 산을 뛰어다니면서 우는데 입을 벌릴 때마다 연기가 폴폴 나오지 뭐야. 호랑이는 매운 연기에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어.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뎌 산 밑으로 굴러떨어졌지. 호랑이 구르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결국 호랑이는 산 아래로 뚝 떨어져 죽고 말았어.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긴다지만 커다란 호랑이는 또 남긴 것이 있어. 뱃속에 있던 짐승들과 소금장수, 기름장수가 호랑이 똥구멍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왔거든. 호랑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똥구멍으로 나온 두 사람이 껄껄 웃으며 이러더래. 호랑이 뱃속 구경 한번 잘했다. 은혜 갚은 꿩.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살았는데 글 공부도 잘하고 활도 잘 쏘았어. 어느 날 젊은이는 과거 보러 길을 떠났어. 어깨에 활을 메고 화살통에 화살도 많이 넣었지. 대낮에도 호랑이가 나와 사람을 해치고 무시무시한 산적들이 나타난다는 적악산을 지나가야 했거든. 마침내 젊은이는 적악산에 이르렀어. 수풀을 헤치며 산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꿩의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젊은이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저만치 꿩 한 마리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나무 밑동을 오르락 내리락 하지 뭐야? 젊은이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슉슉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어. 그 옆에는 꿩이 죽을 힘을 다해 알을 지키고 있었고, 가만두면 꿩도 알도 구렁이한테 다 잡아먹히게 생겼거든. 젊은이는 재빨리 구렁이를 향해 화살을 쏘았어. 그러고는 다시 길을 떠났지. 어느새 날이 저물었어. 어두운 산속에서 젊은이는 그만 길을 잃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어. 이렇게 깊은 산속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젊은이는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어. 한참을 가자 처가집이 나타났어. 젊은이는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 여보세요? 주인 계십니까? 그러자 아리따운 여인이 문을 열고 나오며 물었어. 이 밤중에 누구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빈 방을 내주었지. 잠시 뒤 여인이 저녁밥을 차려주었어. 젊은이는 고마워하며 허겁지겁 먹었지. 온종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몹시 고팠거든. 그러고 나서 젊은이는 벽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어.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어. 젊은이는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 눈을 번쩍 떴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커다란 구렁이가 젊은이를 칭칭 감고 있는 게 아니겠어? 구렁이가 긴 혀를 날름거리며 말했어. 내가 내 남편을 죽였으니 원수는 갚아야겠다. 젊은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원수라니, 나는 당신 남편을 죽인 일이 없어. 내가 낮에 죽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란 말이다. 그제야 젊은이는 낮에 꿩을 구해준 일이 생각났지. 정말 미안하오. 당신 남편이 죄 없는 꿩을 잡아먹으려고 해서 나도 모르게 화살을 쏘았다오. 하지만 구렁이는 젊은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젊은이는 구렁이에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 정말이요. 꿩이 불쌍해서 그랬다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그러자 구렁이가 젊은이를 무섭게 쏘아보며 말했어. 좋다. 날이 밝기 전에 뒷산 빈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겠다. 구렁이의 말에 젊은이는 눈앞이 캄캄했어. 누가 이 밤에 빈절에 올라가 종을 치겠어.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자 구렁이는 더 세게 젊은이의 몸을 조이며 금세라도 잡아먹을 듯 혀를 날름거렸지. 날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젊은이는 눈물을 흘렸어. 바로 그때였어. 댕, 댕, 댕. 멀리서 종이 3번 울렸어. 그 소리에 구렁이가 놀라서 몸을 움츠렸어. 젊은이도 깜짝 놀랐지? 구렁이는 젊은이를 스르르 풀어주며 말했어. 하늘이 내 편이로구나. 원통하지만 약속대로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간신히 살아난 젊은이는 서둘러 뒷산으로 올라갔어. 빈 절에서 누가 종을 울렸는지 몹시 궁금했거든. 종 밑에는 꿩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어. 나를 살리고 내가 대신 죽었구나. 젊은이는 꿩을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어. 이때부터 저각산을 치악산이라고 불렀다는구나. 치악산의 치는 꿩이라는 뜻이야. 떡먹기 내기. 옛날에 진짜 웃기는 세 친구가 살았어. 하나는 만날 머리를 박박 긁어. 머리에 부스럼이 많거든. 또 하나는 만날 쿨쩍이며 소매로 코를 닦아. 콧속이 헐었거든. 나머지 하나는 만날 손부채로 눈을 붙여. 눈곱이 수북하니 파리가 자꾸 달려들거든. 셋은 만나 서로 흉을 봤어. 야, 박박이, 머리 좀 그만 긁어. 머리 구멍 나겠다. 코 흘리게 너나 잘해. 콧물이 그래 맛있나? 눈첩첩이 너는 눈곱이 났대. 눈곱이 눈을 다 먹겠다. 네, 참. 도토리 키재느라 심심치는 않겠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집서 잔치떡을 돌린 거라.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막 쪄낸 시루떡. 셋 다 입이 쫙 찢어지게 좋긴 한데 이 맛난 걸 나 혼자 먹으면 얼마나 좋아 싶지 뭐야. 그래 셋이 내기를 걸었다니까.
머리 안 긁고, 콧물 안 닦고, 파리 안쪽 끼 내기. 제일 오래 참은 사람이 떡 한 접시 다 먹기다. 니들 큰일 났다. 머리 가렵고 콧물 흐르는 걸 어찌 참노? 눈첩첩이 너나 잘해. 아이고, 저 파리떼 좀 보라지. 처음엔 다들 큰 소리를 꽝꽝 쳤어. 그러다 좀 있으니 숨소리도 안 나지 뭐야? 가려운 걸 참고 있으려니 아주 죽겠거든. 셋은 시루떡 한 접시를 가운데 넣고 꾹꾹 참았어. 그런데 아무리 참으려 해도 너무 가렵단 말이지. 박박이는 머릿속이 근질근질 떡 미치겠는 거야. 코가 턱까지 흘러내린 코 흘리게도 못 살겠고 말이야. 파리가 득시글 눈에 붙은 눈첩첩이도 팔딱팔딱 뛸 참이라. 참다 박박이가 잔꾀를 냈어. 얘들아, 내가 그 얘기 했나? 저기 저 산 너머 나무하러 갔다 만난 사슴 얘기. 아, 그놈 뿔이 어찌나 많이 났던지 말이야.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그러면서 머리 가려운 데를 톡톡 눌러가며 긁는 거라. 옳거니 코 올리기도 딱 좋은 생각이 났어. 아이고, 내 그놈을 봤으면 당장 화를 쏘았지. 이렇게 화를 겨누고 말이야. 그러면서 활 시위를 당기는 척 소매 뿌리로 코를 닦네. 이렇게도 쏘고 또 이렇게도 쏘고. 흘러내린 코를 쓱쓱 닦아내니 얼마나 시원한지. 눈첩첩이라고 질 수 있나? 아니야. 니들 말은 다 틀렸어. 사슴 아니야. 뿔도 안 났어. 활도 그리 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눈앞에다 손을 휘휘 내줬네. 놀란 파리들이 죄 날아가니 시원하다 시원해. 셋이 아주 신이 났어. 점점 커진 목소리로 침까지 튀기며 떠들어대네. 그러면서 안 하기로 한 짓을 다 한단 말이지. 머리 안 긋기로 한 놈은 톡톡 긁고, 콧물 안 닦기로 한 놈은 쓱쓱 닦고, 파리 안 쫓기로 한 놈은 휘휘 쫓고. 이러니 내기는 무슨 내기? 똑같이 잔꾀를 부리니 끝도 안 날 판이야. 셋은 점점 기운이 빠졌지.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났지 뭐야. 쥐들끼리 봐도 우스워 죽겠거든. 셋은 한바탕 웃고 나서 이제 그만하자 그랬어. 셋은 떡을 3조각으로 똑같이 나눠 먹었지. 다 식어 굳기 시작한 떡을 말이야. 참, 아까 먹었으면 맛있게나 먹었지. 아주 웃기는 친구들이라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로 셋이 좀 달라지긴 했대. 서로 흉보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만난 게 생기면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는 걸.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는 내기가 가끔은 좋은 일도 하나 봐. 하지만 아이고, 더러운 버릇까지는 못 고쳤어. 여전히 박박이는 만날 머리를 박박 긁고, 코 올리개는 만날 쿨쩍이며 소매로 코를 닦고, 눈첩첩이도 만날 손부채로 눈앞을 붙였지. 뭐 그럼 어때? 셋이 모이면 즐겁고 좋았는걸.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옛날 깊은 산골에 총각이 살고 있었어. 총각은 어찌나 엉뚱한지 공부는 한 글자도 아는 채 과거를 보러 가려 했지. 돈 한 푼 없으면서 한양까지 어떻게 가니? 어머니가 말렸어. 괜찮아요. 좁쌀 한 톨이면 충분해요. 총각이 벙글벙글 웃었어. 타박타박 고개를 넘고 넘어 총각은 해질 무렵 어느 허름한 주막에 다다랐어. 주인장, 여기 내 좁쌀 좀 맡아주시오.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좁쌀이라오. 우스운 양반이네. 세상에 그런 좁쌀이 어디 있어? 주인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더니 어깨 뒤로 좁쌀 한 톨을 휙 던져버렸어.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장을 불렀어. 어쩌녁에 맡긴 좁쌀을 돌려주시오. 그러자 주인장 얼굴이 금세 하얗게 질렸어. 설마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총각은 어지럽다는 듯이 비틀거리더니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 주인장이 겁을 먹고 더듬거렸지. 쥐가 먹었어요. 그 쥐를 잡아드리리다. 주인장이 잡아준 쥐를 주머니에 넣고 총각은 터벅터벅 걸어 산길을 지났어. 해질 무렵에는 어느 마을의 주막으로 쑥 들어갔어. 주인장, 여기 내 쥐 좀 맡아주시오.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쥐이니 잘 맡아줘. 거짓말. 세상에 그런 쥐가 어디 있어? 주인장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더니 저 멀리 쥐를 휙 던져버렸어. 에이.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장을 찾았어. 어제 맡긴 쥐를 돌려주시오. 그러자 주인장은 오히려 버럭 화를 냈어. 벌써 고양이가 잡아먹었어. 어쩔 테요?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쥐라고 하지 않았소? 총각은 팔쩍팔쩍 뛰며 길길이 소리를 질러댔어. 알겠소. 이제 소리 좀 그만 질러요. 쥐를 먹은 고양이라도 잡아주면 되잖소. 가르랑거리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총각은 들판을 지나 강가에 이르렀어. 그 사이 날이 어두워져서 얼른 주막을 찾아들었지. 주인장, 여기 내 고양이 좀 맡아주시오.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고양이이니 잘 부탁하오. 세상에 그런 고양이가 어딨어? 주인장은 심드렁하게 대꾸하더니 고양이를 외양간에 넣어버렸어.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장을 불렀어. 어제 맡긴 고양이를 돌려주시오. 그러자 주인장은 쩔쩔매며 어쩔 줄 몰라 했어. 어쩌지요? 우리 황소가 밟아서 죽고 말았답니다. 총각은 엉엉 울고 또 울었어. 정말 미안해요.
대신 내 황소를 주리다.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통통하게 살이 오른 황소를 끌고 총각은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어. 온종일 걸어 발은 퉁퉁 부었고 꾸벅꾸벅 잠도 쏟아졌지. 총각은 가장 번듯한 주막으로 들어가 주인장을 불렀어. 주인장, 여기 내 황소 좀 맡아주시오.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황소이니 잘 맡아줘. 엥? 세상에 그런 황소가 어디 있어? 주인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황소를 외양간에 잘 묶어두었어. 다음 날 아침 주막에는 난리가 났어. 어젯밤 주인장의 아들이 총각의 황소를 팔아버린 거야. 우리 황소하고 헛갈려서 그만. 대신 우리 황소를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황소라고 하지 않았소? 어떻게 그런 황소 대신 평범한 황소를 가져가겠소? 내 황소를 판 집에 가서 찾아오시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정승댁에서 사간걸요. 주인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덜덜덜 떨었어. 그럼 내가 가서 찾아오지요. 총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주막을 나섰어.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댔지. 젊은 사람이 까딱하다간 목숨을 잃겠군. 총각은 성큼성큼 걸어 정승댁으로 갔어. 하인이 문을 열어주자 목청껏 우렁우렁 큰 소리로 외쳤어. 내 황소를 내놓으시오.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내 황소를 어서 내놓으시오. 정승은 기가 막혔어. 내 앞에서는 모두들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떠는데 대체 저 녀석은 뭐람? 밖을 내다보니 더 기가 찼지. 총각이 앞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팔짱을 끼고 앉아 자기 황소를 내놓으라고 버티고 있지 뭐야. 예사로운 젊은이가 아니군. 느닷없이 정승의 입가에 스르르 웃음이 번졌지. 황소는 어젯밤에 벌써 잡아먹었는데 이를 어쩐다. 정승의 말에 총각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꾸했지. 그럼 내 황소를 먹은 사람이라도 내놓으십시오. 좋아. 내가 자네의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황소를 먹었으니 나는 자네에게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내 딸을 주지. 어떤가? 총각은 또박또박 대답했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정승은 자신감 넘치는 총각이 마음에 쏙 들어서 자기 집에 살게 하면서 공부를 시켰어. 총각은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더니 과거 시험에 철썩 붙었어. 좁쌀 한 톨을 가지고 집을 나선 총각은 훗날 높은 사람이 되어 두고두고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일을 했대.